저희 진승원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마지막 발표를 주셔가지고 제가 절대 시간이 늦지 않게 하기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그 오늘 재밌는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그 호패 이름은 그 뜻이 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여담인데요. 제가 호패 이름 듣고 깜짝 놀란 게 그 디지털, 그러니까 아이덴티티라는 그 자기 속성 신분을 증명하는 아이덴티티가 1413년도에 조선에서 호패라는 형태로 처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1414년도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종이로 된 아이덴티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호패로 이름을 주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야, 굉장하십니다. 저는 일단 시장 동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고, 오늘 아까 그 부산대 김현수 교수님 말씀 주신 것도 굉장히 잘 들었고요. 일단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거 AI가 만들어진 거예요. GPT가. 네, 원래 제가 얘를 좀 빨리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오늘 김현수 교수님께서 좀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 이제 아까 김현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신원 관리, 그 다음에 그 인증, 요거는 지금 이제 니스트 가이드라인이거든요. 니스트의 800-63-3 기준인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시장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키워드가 어슈어런스, 유럽도 얘기하고 아이덴티피케이션 신원 관리에서도 어슈어런스 레벨 3끼리만 서로 이제 호환되게 봐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이제 신원 관리하고 등록이 이건 말 그대로 이제 당신은 누구십니까 해서 이제 제 이름은 이재영이고 뭐 아이디는 피몰이고 이메일은 뭐고 주소는 뭐고 이렇게 이제 속성값을 주는 거죠. 인도의 아다하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인도 아다하르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아이덴티티에 어떻게 보면 센트럴라이즈 된 시스템인데 얘는 한 13억 명에 대해서 19개의 속성값을 다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문 10개, 홍채 얼굴 눈 2개, 얼굴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이름, 이메일 주소, 성별 뭐 이렇게 쭉 해서 19개를 가지고 신원 정보 가지고서 이제 등록하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인증하고 그걸 또 어떻게 연동하냐라고 이렇게 진행을 해서 크게는 이제 미국은 이 아이덴티피케이션, 어센티케이션, 페더레이션 하고 각각의 어슈어런스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아이덴티피케이션 어슈런스 레벨 해서 IAL 레벨 1, 2, 3. 레벨 3가 대면 인증입니다. 무조건 대면으로 하고 뭐 미 연방 같은 경우는 이제 PIB 카드를 쓰고 있는데 거기는 카드 발급할 때 무조건 손 붙잡고 가거든요. 담당한테. 그래서 무조건 대면으로 합니다. 레벨 3로 하고. 그러니까 등록할 때 어떻게 등록했냐 하고 인증하고 다 연동이 돼서 가이드라인이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중요하니까 IAL 레벨 3로 신원 확인하고 등록하고 인증할 때도 AAL 레벨 3로 하고 페더레이션도 FAL 레벨 3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가이드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준이 쭉 있고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 미국, 유럽, 일본, 싱가포르, 홍콩이 대부분 다 그 기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맞지 않는 거는 국내 방식으로 만드는 거는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만든 제품이 나가서 통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위원장님께서도 질문 주셨다시피 또 김현수 교수님이 대답을 주신 것처럼 국내 솔루션들이 대부분 각자의 기술로 이게 좀 파편적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아키텍처 전체 글로벌하고 맞지 않게 돼 있어서 그게 저희가 이제 앞으로 가야 될 숙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앞에서 말씀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거는 신원 확인, 등록, 인증, 연동 이거를 쭉 이제 넘어가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저는 오늘 그래서 인증 얘기만 할 겁니다. 아이덴티피케이션이랑 페더레이션은 얘기 안 하고 오늘은 저는 어센티케이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18개의 해킹 공격 방법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용자 계정을 공격하는 18개의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혹시 18개를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 김태진 전무님
워낙 유명하셔가지고 네. 아이디 패스워드는 여기 중에 한 개도 못 막습니다. 전부 다 취약하고요. 그러니까 아이디 패스워드는 의미가 없는 거죠. 이제 OTP 같은 경우가 요 공격에서 이제 이 지금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부분 방어를 좀 할 수 있는 정도고 나머지 공격에는 다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생체 인증이 있는데 생체 인증도 이 18개 공격 방법 중에 일부는 부분 방어를 좀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좀 취약한 게 있고 뭐 크레덴셜 스토핑이나 뭐 심사합 이런 쪽에는 좀 강력하게 좀 방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왜 방어를 못하냐 봤을 때는 이 어카운트 어택에 이제 어카운트 테이크오버인데 어카운트 테이크오버를 할 때 그 사용하는 방법들이 이제 사용자를 공격할 수도 있고 단말기 디바이스를 공격할 수도 있고 네트워크 뭐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워크로드 아이덴티티 뭐 이 소스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부터 아키텍을 이걸 다 맞게끔 설계되지 않는 이상은 그 기존에 저희가 쓰던 방법들은 보통 하나의 어떤 솔루션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였기 때문에 그 막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공격 방법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오는 말이 피셔블 하냐, 피싱 레지스턴트 하냐라는 말이 있고 실제로 제가 시장을 봤을 때 제일 많이 듣는 표현이 아까 이제 아이덴티티 쪽에서는 어슈런스 얘기가 가장 중요하고 인증 쪽에서는 피싱 레지스턴트 하냐 안 하냐 이게 굉장히 키워드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얘도 다 AI GPT가 만들어줬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결국에 논리적으로 보면은 기존의 인증들은 어떻게 보면은 아이디 패스워드 맞으면은 하나 맞으면 패스워드 통과, OTP 맞으면 통과, 이렇게 아니면 생체 인증 템플릿 맞으면 통과. 이래서 단일 요소만 보고 인증하는 건데 이제 제로 트러스트에서 얘기하는 이 피싱 레지스턴트는 그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요런 요런 이제 자원들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다 뽑아가지고 그 요소들이 다 맞았을 때만 인증을 해줘라라는 방식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MFA가 만들어지고 이런 거를 이제 피싱 레지스턴트 MFA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말 그대로 그 요소들을 다 막을 수 있고 그 디바이스 같은 경우도 그전에는 디바이스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할 때 제로 트러스트 실제로 저희가 실증 사업도 하지만 제로 트러스트를 대부분 구현할 때 보시면은 그 어떤 그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나 SDP나 이쪽에서 PDP나 PDP 엔진을 구현할 때 그 디바이스 정보를 갖고 오는 것도 대부분 막 맥어드레스로 많이 하세요. 근데 요새는 맥어드레스로 안 하고 디바이스가 처음에 OS에서 계정을 생성할 때 암호화키 형성되는 이런 좀 유일한 키, 좀 더 강력한 인증 수단을 가지고 많이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18가지의 공격을 거의 다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 동향을 보면은 이제 미국이 먼저 이제 2021년도에 아시다시피 이제 대통령 행정명령으로다가 1402 발해서 여기서 이제 피싱 레지스턴트 MFA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정부, 연방기관에 관련된 기업들 모두 다 이 피싱 레지스턴트 MFA를 도입을 해야 된다 하고 22년도에 OMB Office of Management of Budget 대통령 백악관 밑에 있는 이제 관리 예산국에서 메모랜덤을 하면서 여기서도 분명히 피싱 레지스턴트 MFA를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기술이 이제 파이도2입니다. 왜냐하면 파이도2는 이미 파이도 잘 아시다시피 그 아까 디바이스나 어떤 아까 그 다양한 요소들을 끌어와서 집어넣을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파이도2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작년에 나온 시사 가이드라인에서도 분명하게 명기를 합니다. 피싱 레지스턴트 MFA여야 된다 라고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파이도 얼라이언스랑 이제 미국 백악관이랑 얘기를 하고 미국 연방의 GSA가 이제 IT 시스템을 거의 총괄을 하고 있는데 GSA에서는 별도의 예산을 만들어서 이 파이도2를 그 디플로이하는 그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고 실제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 연방 기관들이 공공기관들이 이걸 다 빨리 도입할 수 있게 이제 아예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피셔블 하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어센티케이션 어슈런스 레벨입니다. 레벨 1이 이제 ID 패스워드고, 레벨 2가 MFA지만은 OTP나 푸시, 모바일 앱 같은 거는 피셔블 하니까 이건 쓰지 말고, 피싱 레지스턴트한 게 이제 미국이 연방은 PIB라 그래서 이제 퍼스널 아이덴티피케이션 베리피케이션 카드를 다 쓰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도 2를 AAL2 또는 레벨 3로 해서 요거를 이제 피싱 레지스턴트 MFA라고 그래서 쓰게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큰 그림을 보면은 그 피싱 레지스턴트 MFA라는 게 요 역할을 하는 게 MFA가 될 수도 있고 SSO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둘 다 제품으로다가는 그렇게 될 수 있어서 하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BYOD 말 그대로 Bring Your Own Device, 개인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쓰는 경우죠. 개인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쓰는 경우는 SSO하고 웹까지는 들어갈 수 있게 하지만 요 BYOD 디바이스는 여기 non-앱 인터페이스는 못 들어오게 합니다. 요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인프라, 뭐 DB나 네트워크나 요 관리자들은 자기 장치로다가는 못 들어오게 하고 그 조직에서 주는 장치로만 들어올 수 있게, 그게 GFE 디바이스라고 하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그림을 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키워드는 피싱 레지스턴트 MFA라는 겁니다. 그 국내 이제 이석준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디플정에서 제로 트러스트 도입 얘기가 나오고, 이제 실증 사업을 저희도 진행을 하고 있고, 작년에 이제 가이드라인을 내놓으셨고,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제로 트러스트 핵심 구현 원칙으로다가 인증 체계 강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정의 경계하고, 이제 저는 이제 오늘 인증 체계 강화 쪽에서 좀 말씀을 더 드리고 있는데요. 그 제가 이제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게 좀 시장에 혼선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1.0 버전이 작년에 나왔고,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2.0 버전을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 1.0 버전은 그 이제 미국 니스트 800207 이제 기반으로다가 그걸 하셨고, 지금 2.0 기준은 그 니스트에서도 그 180035에서 이제 GTA 아키텍처를 구체적으로 한 문서가 있는데, 그거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키워드가 요 피싱의 저항성이 있는 인증 방법인데, 제가 보기엔 이게 조금 더 강조돼서 명확하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도 여기에서 이제 PKI, OTP 생체 인증 파이도라고 명기를 했는데, 요게 제 생각에는 2.0에서는 그 다른 미국 모든 기관들처럼 파이도 2로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지 이게 피싱 레지스턴트를 정확히 구현을 하는데 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저희 작년에 이제 금보원에서도 요 금융권 내부 통제 시스템에 이제 파이도 또는 생체 인증을 적용해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실제로 읽어보면 이제 요 설명이 있는데, 또 국정원에서도 정보보호 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사용자 인증에 이 파이도 의무화를 진행하시겠다 그러고, 지금 이제 2차 초안까지 나온 상태인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싱 레지스턴트는 파이도 2 기반이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좀 약간 네. 그러니까 저희가 좀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될 게, 시장에서 생체 인증하고 파이도는 다른 거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이도 2는 피싱 레지스턴트고, 일반 생체 인증 그 솔루션 하나를 구현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건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파이도 1.0과 파이도 2도 완전히 메커니즘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좀 명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파이도 1.0 같은 경우는 UAF는 이미 기술 종료를 선언해서, 파이도 1.0이 UAF, UTF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근데 UAF는 이제 모바일에서 쓰고 있는데, UAF는 기술이 이제 종료되기로 했고,
또 파이도 U2F는 파이도의 C탭 1이라는 걸로 이미 흡수가 돼서 이제 파이도 1.0은 없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새로 나오는 그 금융 그 가이드라인이나 국정원 가이드라인에서 그냥 1.0 써도 된다고 하면 이게 지금부터 이제 미국은 이미 21년부터 해서 다 바꿨는데 저희는 지금부터 하는 게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이게 일반 생체 인증이나 그 파이도 1.0으로 도입을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 물론 이제 일부 모든 게 다 제로 트러스트 갈 필요는 없습니다. 예, 모든 게 다 제로 트러스트 갈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을 구현하겠다고 하는 것들은 요거는 좀 명확하게 하면은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제 시장에서 왜냐하면 가이드라인에 요게 잘못 써 있으면은 그 실제 실무하는 기관들은 거기서 굉장히 혼선이 있고 제가 실제로 그 필드 다니면서 봐도 굉장히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파이도 1.0은 이제 기술 종료. 또 이게 죄송한데 공식적인 문서에도 파이도 2.0이라고 써 있는데도 많아요. 근데 2.0이라는 단어는 저희 얼라이언스 멤버들은 아시다시피 존재하지 않잖아요. 2.0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로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1.0하고 2는 완전히 아키텍이 다른 거기 때문에 2로 하자고 했지. 그래서 2.0이라는 표현이 근데 공식적인 문서 저희 가이드라인에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국정원이든 금무원이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요 디지털 아이덴티티에서 그 글로벌로 봤을 때 좀 앞서가는 회사들이 쓰는 말인데 크레덴셜 인증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크레던스라는 말을 씁니다. 크레던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크레던스는 크레덴셜 플러스 에비던스입니다. 그러니까 크레덴셜이 저희가 옛날에 쓰던 게 인증이 something you know, ID 패스워드, OTP 번호, something you have 뭐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장치로 인증하는 거, 그 다음에 something you와 상체 인증이나 이런 거가 이제 기본적으로 크레덴셜 베이스 인증인데 여기에 이제 그 행동 데이터, 비헤비얼 데이터, 그 다음에 컨텍추얼 데이터, 맥락 인증, 그 다음에 서드 파티 크레덴셜이 다 합쳐진 거를 크레던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는 크레덴셜 인증이 아니라 크레던스 인증으로 옮겨 타고 있다 글로벌적으로. 특히 앞서가는 회사들은 이미 대부분 이걸 구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는 그 어답입니다. 말 그대로 사전적으로 봤을 때 말 그대로 이제 새롭게 조건이 변하면 거기에 맞게 적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증이나 아이덴티티 쪽에서 내가 한번 증명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게 또 바뀌면은 내가 실시간으로 계속 그걸 적용할 수 있게 이 어댑터라는 이 표현이 큰 키워드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이 캣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Continuous Adapted Trust. 그래서 캣이라는 개념이 있고 실제로 얘는 이제 아이덴티티도 그렇고 어센티케이션도 그렇고 페더레이션도 그렇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 실시간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요소들을 확인하면서 여기서 이제 보통 저희 제로 트러스트 얘기하는 PDP나 PEP 엔진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AI가 이거를 스코어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AM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거죠. IAM 쪽이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새로운 시장 동향의 키워드는 일단은 피싱 레지스턴 인증 쪽에서는 피싱 레지스턴트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파이도 2가 있고, 그 다음에 어댑트라는 계속 적응하는 개념,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하는 캣의 개념, 이렇게 존재를 하고, 실제로 이제 캣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증을 하면 요 디시전 엔진에서 얘를 통과시킬 거냐, 아니면은 좀 리스크를 낮출 거냐, 아니면 거부할 거냐 해서 예를 들어서 좀 더 강력한 인증을 한 번 더 요구한다든지 이제 그런 절차를 이제 캣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요 엔진은 이제 그 AI로다가 저희가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할 때 이제 요게 이제 B2 아까 이제 저희가 이제 일반 그 대국민 서비스 하는 요 B2C를 상대로 하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B2B에서는 이제 그 저희 내부 직원들, 그 다음에 좀 더 확장하면은 저희 회사랑 일하는 뭐 파트너들, 공급자들, 벤더들, 요렇게 이 주체들이 있고, 요 주체들이 이제 요 액세스 매니지먼트 AEM 쪽에서 제품은 주로 이제 MFA나 SSO 제품이 될 테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GTNA는 대표적인 이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저희가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영역의 대표적인 이제 제품들인데, 요거는 이제 왜냐하면은 MFA나 SSO는 요 SaaS 앱이나 웹 앱 스탠다드의 모바일 그다음에 넌 스탠다드까지 커버되는데, 요 넌 웹 앱 클라이언트 서버나 터미널 데스크탑 레거시는 보통 이쪽에서는 다이렉트로 핸들링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제로 트러스트에서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하는 쪽하고 인증하는 쪽하고 이렇게 서로 주고 받으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니스트의 1800-35 문서에는 거기가 어떻게 했냐면은 니스트에서 이제 그 엑설런스 그룹이라는 걸 만들어서 미국의 옥타, 마이크로소프트, 핑 아이덴티티, 시스코, 포티넷, 팔로알토 전체 한 글로벌 기업들을 한 탈레스 한 몇십 개를 모아다가 그룹을 나눕니다. 그룹을 나눠서 이거를 전부 다 구현을 합니다. 이거를 전부 다 구현을 하고 그거를 그 제품들을 실제로 어떻게 세팅하는지 매뉴얼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제로 트러스트 1800-35의 내용이고, 거기 기반으로 했을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교수님께서 지금 2.0을 그 기반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아이덴티티가 요게 이제 그 제가 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사이버 시큐리티 메쉬 아키텍처가 되면서 이제 환경이 완전히 옛날하고는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온프레미스, 하이브리드 환경을 모두를 커버해야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어느 회사도 사스를 안 쓰는 회사가 없고 온프레미스를 또 안 써. 우리는 하나만 쓸 거라는 건 존재할 수 없거든요. 세 가지 환경을 다 동시에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요 아이덴티티, 요 전체를 아이덴티티 파브릭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 뭐 생체 인증, 디바이스, 로케이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컨텍추얼 데이터, 비헤비얼 데이터, 디바이스, 사용자, 네트워크를 다 해서 이 전체를 아이덴티티 파브릭을 구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자산들, 애플리케이션, 네트워크, 데이터, 서버, 이게 클라우드가 다 우리가 지켜야 될 자산들이고, 요 같은 색깔의 자산들을 지키는 보안 솔루션들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이면 뭐 왑 있고, 뭐 XDR 있고, 데이터는 DLP 있고, 이렇게 쭉 각자 지켜야 될 보안 솔루션들이 있고, 이 솔루션들하고 아이덴티티 파브릭하고 요 뒷단에 있는 스트레트 인텔리전스나 이 폴리시 매니지먼트 포스처 하는 쪽에서 계속 주고받는 거죠.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시장은 지금 이제 약간 이런 걸로 가고 있고, 기존의 이제 업체들이 각자 요 하나의 솔루션 벤더였다면, 이제는 시장 동향은 이 전체의 각각의 벤더들이 서로 간에 호환되게, 저희 인증 쪽에서는 이 다른 보안 솔루션들, 업무 솔루션들하고도 호환되면서 그게 이제 캣의 개념으로 서로 계속 검증하면서 가는 그런 그림으로 가는 게 시장 동향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오늘 저기 위원장님께서 동향을 좀 설명해 달라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좀 관심이 좀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또 오늘 처음 인사드릴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저희 김태진 그 전무님은 제가 옛날에 창업하고 나서 제일 처음에 그 찾아뵀었습니다. 예. 그래서 보안 전문가들 너무 고생 많으시고, 하여간 늘 건강하시고요. 하시는 일 모두 하여간 진심으로 건승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예, 질문을 안 받으려고 했는데 마지막 발표는 초과 발표이기 때문에 질문이 없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예. 회장님께서 질문하신다니까. 질문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되게 고민을 네, 마지막에 굉장히 도운 덕담을 하셨는데 아주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피싱 레지스턴트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이 사람이 피싱을 당해서 엉뚱한 사이트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거쳐서 들어오는 뭐 MITM 피싱 같은 것도 막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기준이 아까 저 공격들을 충분히 막을 수 있냐라는 게, 이제 MITM도 뭐 MI 뭐 맨 인더 OS도 있고 맨 인더 브라우저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것들 다 이제 막는 걸 기준으로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또 인증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인증 솔루션이 모든 걸 다 막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좀
위험한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또 제 경험 말씀드리면 이제 뭐 기관의 의뢰를 받아서 그 패스키 파이도 2죠. 그거에 대한 이제 취약성 공격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도출하는 연구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뭐 등록 과정에서는 워낙 취약하니까 그거는 제치고 등록이 돼 있는 상태에서도 이제 인증 과정에서 공격을 하는 거를 하는데 여러 방안을 찾다가 보니까 결국 이제 가능한 거는 MITM 피싱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유저를 어떤 피싱 사이트로 유도하고 나면 그 유저가 제시하는 모든 종류의 크레덴셜이나 프루프 같은 것들을 이 맨 인 더 미들이 있는 맨이 다 전달을 그냥 하면은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한계가 무조건 모든 게 100%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렵다. 이게 갑자기 또 이제 연구자 입장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니, 예.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고 이게 이제 강력하다는 표현이 제가 보기엔 제일 맞을 것 같고 그 아까 교수님께서 이제 그 EIDAS 설명해 주실 때도 예를 들어서 패스키 말씀하셨으니까 패스키 같은 경우도 이제 유럽의 PSD2 같은 경우에 이제 패스키가 파이드에서 나온 다음에 패스키가 보통 AAL 레벨 2로 인정되거든요. 근데 패스키는 크레덴셜이 옮겨 다니잖아요. 그래갖고 유럽의 금융권에서 PSD2는 그 패스키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크레덴셜이 옮겨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패스키는 유럽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말씀하신 것처럼 있고 이게 이제 강력하다는 표현이 제일 맞는 거죠. 아까 이제 저도 표현을 보시면은 강력방어로 써놨습니다. 예. 예. 짧게 한번 받겠습니다. 지금 짧게 받겠습니다. 답변도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너무 흥미있는 주제였고요. 어쨌든 이제 마지막 또 기업에서 또 이렇게 발표를 하시는 거라 실제로 또 로컬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또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기술이나 법제도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돼주면 실제로 기업이 비즈니스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제일 핵심적인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필요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그 사우디에서 제일 큰 은행이거든요. 그 삼성전자만 합니다. 시가총액이 300조 원화 되는 회사인데 거기에 프로젝트에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글로벌 기업들하고 다 같이 이렇게 컨소시엄으로 들어가는데 국내 기업들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EIDAS에서 얘기하는 어슈어런스, 그 다음에 미국 리스트에서 얘기하는 어슈어런스, 그 어슈어런스의 기준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충족을 하지 않고 저희 인증회사나 이제 회사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페더레이션 연동인데 연동하는 것도 그 요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OIDC나 그 SAML 이런 거를 거의 대부분이 쓰고 있고 이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제 큰 회사들은 자기네들이 이제 IDP를 하면서 거기 있는 크레덴셜을 받아다가 이제 그 속성으로다가 막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명확하게 그 정의가 안 되고 그 아까 저희 교수님께서도 이제 질문 주셨을 때 대답을 해주셨는데 인증 솔루션들이 다 파편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오랜 세월 동안 아키텍처를 하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모든 기관들이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우리나라도 지금 당장 우리나라 이슈만 얘기하면 당장 망불리 MLS 얘기도 있고 또 아까 뭐 정보보호 시스템 인증 얘기도 있고 금융권 내부 통제도 있고 막 한데 그것들이 다 파편적으로 돼 있지 전체 아키텍처가 미국은 제로 트러스트면 제로 트러스트 인증은 피싱 레지스턴트고 그거는 뭐 파이더 2 그래서 파이더 2를 저렇게 디플로이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아키텍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국내는 이제 그게 너무 파편적으로 돼 있고 그 아키텍처가 연결이 안 돼 있는 각자의 그냥 솔루션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게 국내에서는 되지만 근데 기업들이 만약에 그렇게 개발을 하면 해외 나가서는 전혀 못 파는 거죠. 해외 나가려면 결국에 우리 정책 입안자나 이쪽에서 명확하게 그 아키텍이나 가이드라인을 글로벌과 호환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사업이 나오면 업체들은 당연히 그 기준으로 만들 거고 그렇게 만들면 해외 나가서도 금방금방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해서 그래서 이제 말씀 주신 걸 정리하자면 그 목소리를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